안녕하세요. 오늘은 40년을 믿었던 남편이 껍데기만을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밝혀진 진실. 50년 동안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남편. 그 뒤에 숨겨진 더 충격적인 비밀까지. 영자 씨는 과연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가을 끝자락 시골 마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65세 영자는 마당 한편에서 국화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 성만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장례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마음 한편은 공허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큰딸 미연이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작은 아들 진수도 서울에서 급히 내려와 장례식장 준비를 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정작 장례를 치르려니 영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성만이 평소에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자신의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성만은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면사무소에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정년퇴직했고 은퇴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범한 노후를 보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려 했던 남편이었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도 싸주고 비 오는 날이면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영자도 그런 성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참 묵묵한 사람이었지.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았으니까. 영자는 성만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성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던 사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밝은 표정의 사진을 골라 영정으로 만들었어요. 평소 성만은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사진만큼은 유독 표정이 밝았거든요. 장례식장에는 성만의 옛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성만이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부인분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홀로 되시니 얼마나 서러우실까.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를 받으며 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면사무소 과장이던 김 과장님도 와서 성만의 성실함을 칭찬해 주었고 이웃 마을 이장님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성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영자의 손을 잡으며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거든요. 하지만 끝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게 성만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영자는 아직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먼저 떠나는 것이 미안하다는 뜻일까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영자는 계속 성만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성만이 영자에게 미안하다고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영자가 성만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았는데 말이에요. 성만은 한 번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영자는 성만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영과 진수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영자는 혼자서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는 것은 아내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보니 낡은 공책들과 몇 장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성만이 면사무소에서 일할 때 쓰던 업무 수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편지 사이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성만이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혼 전 성만의 모습은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사진 속 여자는 참 예뻤어요. 긴 생머리를 곱게 따내린 모습이 마치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성만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성만도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지? 영자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결혼 전 성만의 연애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로 소개받아 만났고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했으니까요. 그때 영자는 25이었고 성만은 28이었어요. 서로에게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과거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성만의 표정은 뭔가 달랐어요. 영자가 알던 조용하고 무뚝뚝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니 편지 몇 통이 더 나왔어요. 모두 성만의 글씨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성만의 글씨였어요. 정희야, 미안해.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다. 편지 내용을 읽은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성만이 평생 간직해온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편지들도 모두 같은 사람에게 쓴 것 같았어요. 정이야,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다.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정이야, 나는 결혼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내가 있어. 편지들을 읽으면서 영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성만이 40년 동안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편지 날짜를 보니 결혼 후에도 계속 써왔던 것 같았어요. 심지어 몇 년 전까지도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이제 늙었다. 하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편지를 읽은 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정희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진 속 여자가 바로 그 정희일까요? 그리고 성만은 왜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고 한 걸까요? 자신과의 결혼은 그럼 뭐였을까요? 그냥 차선책이었던 건가요? 영자는 온갖 생각에 휩싸여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장례식 당일,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영자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예의를 지켰지만 밤새 뒤척이느라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정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거든요. 성만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가버렸네. 부인분, 이제 혼자 사시게 됐으니 몸 건강히 챙기셔야 해요. 면사무소 동료들과 마을 이장님, 부녀의 사람들까지 성만을 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영자는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큰딸 미연과 작은아들 진수도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진수는 장례식장 정리를 도왔고 미연은 어머니 곁에서 조문객 접대를 도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너무 상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미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쯤 장례식장 앞에 마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번호판을 보니 서울 차량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 차로 향했어요. 누구지? 성만이한테 저런 차 타는 친구가 있었나? 차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어요. 그런데 손에는 붉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아닌 붉은 국화를 든 모습이 눈에 띄었죠. 여자는 조용히 장례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으며 걸음걸이에서 어딘지 모를 품위가 느껴졌어요. 마치 서울 상류층 부인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지나가면서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걸어갔어요. 영자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자는 성만의 영정 앞으로 다가가 붉은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누구세요? 성만이 아는 사람인가?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 여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거든요. 마치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한참 동안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간단히 절하고 지나가는 것과 달리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영자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일까요? 큰딸 미연이 영자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요? 미연의 정중한 질문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고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젯밤 본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나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약혼자였어요. 50년 전까지는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어요. 영자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약혼자라니? 성만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건가?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진수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영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자는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50년 전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죠. 그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신문 부고란에서 이름을 보고 왔습니다. 영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본 사진 속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성만이 평생 잊지 못했다던 정의도 바로 이 여자였을 거예요. 영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성만과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미연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가 마을 입구 펜션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굳이 만나실 필요 없으실 텐데. 미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뭐였는지, 성만이 왜 그토록 미안해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가을 오후 영자는 펜션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는데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펜션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는 2층 201호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렸어요. 검은 모자를 벗은 그 여자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린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고 나이에 비해 피부도 좋은 편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슬퍼 보였습니다. 혹시 성만 부인이신가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성만의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영자가 어젯밤 본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사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1975년 봄이었죠. 여자가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희입니다. 김정희요. 정희. 어젯밤 편지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성만과 약혼하셨던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대학교 3학년 때 만나서 2년을 사귀었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변했죠. 영자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성만은 저와 결혼했거든요. 1976년에요. 정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975년 가을, 성만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저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어떤 시설에 보내줬죠. 납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신병원이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강제로 입원시켜 놓고 성만이 저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6개월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당신 아버지였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배후에 있었어요. 영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6개월 후 병원에서 나왔을 때 성만은 이미 당신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저는 성만을 찾아갔지만 성만은 저를 못 본 척했어요. 정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만이 그랬다고요? 영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성만도 제가 죽었다고 들었던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성만에게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만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당신과 만나게 된 거죠. 영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당신 아버지는 제가 성만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반면 당신 집안은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편이었죠. 아버지는 성만이 좋은 집 딸과 결혼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영자는 어릴 적 아버지를 떠올려 봤어요. 엄격하고 고집이 센 분이었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동안 성만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만도 저와 마찬가지로 속임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걸요. 정희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 편지는 성만이 10년 전에 저에게 보낸 거예요. 저를 찾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써 있어요. 영자는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성만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정희야, 너를 찾고 있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나는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는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성만, 그리고 자신의 결혼까지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성만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정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게 성만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정의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진수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시던데.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자는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정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산책 좀 했어. 영자가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진수가 떠난 후 영자는 성만의 유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의에 관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성만이 쓰던 책상 서랍, 옷장, 심지어 창고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만이 아끼던 책장 뒤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많이 쌓인 걸 보니 오래된 상자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의와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작은 반지 하나까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모두 성만이 정의에게 쓴 편지들이었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 같았습니다. 정의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는 매일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영자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내가 있어. 편지를 읽으면서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만이 평생 정의를 잊지 못했다는 게 이렇게나 확실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자신과의 결혼은 뭐였을까요? 그냥 체념의 결과였을까요? 그때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만이 아들에게 남긴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진수야,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편지를 어머니께 전해다오. 나는 평생 어머니께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단다. 정이라는 여자를 찾아다오. 그리고 어머니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라. 나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구나. 편지에는 정의의 옛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성만이 그동안 정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영자에게도 미안하고 정의에게도 미안하다. 나는 두 여자의 인생을 망쳤다. 영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자신은 뭐였던 걸까요? 성만에게 자신은 그냥 차선책이었던 건가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온 자신의 인생은 뭐였을까요? 화가 난 영자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모두 마당으로 가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태워버리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 다 태워버려야지. 나한테 거짓말한 채로 살았으면서. 불을 붙이려는 순간 미연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왜 아버지 물건을 태우시려고 해요? 이건 내 아버지 물건이 아니야. 다른 여자 물건이야.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미연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의 손에서 라이터를 빼앗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다른 여자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정의, 아버지가 저질렀다는 끔찍한 일, 그리고 성만이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미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아버지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나는 그냥 대용품이었어. 4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지. 영자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미연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사랑했다고? 그럼 왜 평생 다른 여자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겠어?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정의 이야기를 안 했겠어?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도착했다는 안부 전화였는데 미연이 받아서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라며 내일 다시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너무 충격이 크셨으니까 일단 쉬세요. 내일 진수도 오면 함께 이야기해봐요. 미연이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성만이 진짜 자신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살았던 걸까?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영자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만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리고 정희에게도 정의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지난 40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수가 급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연과 함께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말이 다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있어. 그리고 50년 전 사진도 있고 이게 다 거짓말일 리 없어. 영자가 성만의 편지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연과 진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는 문장에서는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미연이 말하려는 순간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니 정이었습니다. 영자 씨, 만나서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증거거든요. 영자는 아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영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영자가 물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의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정희가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파일 안에는 1975년도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원 사유란에는 가족의 요청에 의한 강제 입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영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영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몇 년 전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준비했어요. 병원 기록도 찾고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 증언도 모았어요. 정희가 다른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서류 중에는 당시 정희를 납치했던 사람들의 진술서도 있었어요. 김 씨 성을 가진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를 정신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당신 아버지는 성만이 저와 결혼하는 걸 막기 위해 이런 짓을 했어요. 저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50년간 쌓인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성만은 정말 몰랐던 건가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당신 아버지가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성만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당신과 만나게 된 거예요. 정희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0년쯤 지나서 성만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저를 본 사람이 성만에게 말해줬거든요. 그 편지는 성만이 진실을 안 후에 정희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였어요. 정희야, 나는 속았다. 너는 죽지 않았구나. 나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성만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진실을 안 후에도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럼 성만이 진실을 안 건 언제부터인가요? 영자가 물었어요. 1986년쯤이었어요. 그때부터 성만은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성만을 원망하며 살았죠.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1986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성만이 갑자기 우울해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술도 자주 마시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영자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성만은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영자가 속상해하며 물었어요. 아마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서도요. 영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성만을 원망해야 할지 불쌍하게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당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공범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요? 영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강제감금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에요. 비록 시효가 지났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자는 정희의 말에 당황했어요.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세상에 알려질 텐데,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까요? 잠깐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영자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50년 동안 저는 성만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성만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고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해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평화로운 노후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미영과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영자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말. 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영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정희를 다시 만나서 마음을 바꿔달라고 부탁해 보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펜션으로 향하는 길에 영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희를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펜션에 도착해서 정희의 방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물어보니 정희가 새벽에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다고 했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119를 불렀는데 상태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영자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정희를 찾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말기 암 환자시더라고요.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말기 암이라고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희가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병실로 들어가니 정희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희는 영자를 보고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영자 씨, 왔네요. 정희가 힘겹게 말했어요. 왜 아픈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 시한부라고 들었거든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을 보러 왔던 거예요. 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제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저희 모두 피해자였네요. 맞아요. 우리 모두 희생자였어요. 성만도 당신도 저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용서하면 안 될까요? 성만도 평생 고통스러워했고 저도 모르고 산 일이니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자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당신이 부러웠어요. 성만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도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어서요.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성만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이었구나 하고요.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당신과의 결혼 생활도 소중하게 여겼을 거예요. 제가 본 편지들을 보면 성만은 당신을 정말 아꼈거든요. 정희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첫사랑은 당신이었잖아요. 저는 그냥 차선책이었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성만이 저를 사랑했던 건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이었다면 당신과의 사랑은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을 거예요. 정희의 말에 영자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40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자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성만 곁에 묻어주세요. 물론 같은 무덤이 아니라 그냥 같은 산 어디든 좋으니까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럼 저는 어디에? 당신은 성만의 부인이에요. 당연히 성만 곁에 있어야죠. 저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걸로도 충분해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는 정희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 곁에서 영원히 쉬고 싶은 마음을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영자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일은 포기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당신 가족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희가 말했어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이 모든 진실을 당신 아이들에게는 말해주세요.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에게는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영자는 정희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영자 씨, 성만은 행복했을까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분명히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저희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해 했거든요. 영자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네요.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만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영자는 정희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고 약속대로 성만이 잠든 산 근처에 묻어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고 용서도 했으니까요. 남은 일은 아이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정희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성만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성만을 진정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모두 이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9제 전날 밤 영자는 미연과 진수를 불러앉혔어요. 두 아이 모두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여자분 이야기인가요? 미연이 먼저 물었어요. 맞아. 정이라는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떠나기 전에 엄마한테 모든 진실을 말해줬단다. 영자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들으며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가 정희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낸 일,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일, 그리고 정희가 50년 동안 성만을 원망하며 살았던 일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저희와 살았던 건가요? 진수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정희도 사랑했지만 우리 가족도 진심으로 사랑했어. 다만 과거의 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을 뿐이야. 영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요. 미연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정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나름대로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영자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보다는 이해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49제 당일 영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성만의 유골을 산에 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성만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유골을 뿌리시겠다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연이 걱정했지만 영자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응, 내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뒷산에 뿌려드릴 거야. 그리고 정희도 함께 같은 곳에 보내고 싶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만이 생전에 자주 올라와서 마을을 내려다보던 그 자리였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코스모스가 예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성만의 유골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자유로워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유골을 바람에 날리면서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서도 했으니까요.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미영과 진수도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영자는 가방에서 정희의 사진을 꺼냈어요. 정희가 병원에서 영자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정희 씨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세요. 영자가 정희의 사진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영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해서 저희에 대한 사랑이 가짜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저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건 확실해요. 미연도 동의했어요. 영자는 아이들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엄마도 이제는 너희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미연이 물었어요. 엄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지금까지는 진실을 모른 채로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성만에게 편지를 썼어요. 비록 보낼 수는 없지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이제야 모든 걸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가끔 우울해했는지 이제 이해해요. 당신도 정희 씨도 저도 모두 피해자였네요. 하지만 우리의 40년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좋은 아이들도 키웠잖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정희 씨와도 화해하세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영자는 마당에서 태워버렸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자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희와 성만을 위해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영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성만의 49제가 지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어느 봄날 아침, 영자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건물이었는데 최근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며칠 전부터 이 건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찻집을 여실 생각이세요?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반대했었거든요. 나이가 65인데 무슨 찻집이에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진수도 말렸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나는 아직 젊어.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단다.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옛날 생각만 나더라.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영자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냥 찻집이 아니라 성만과 정의를 기리는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영자의 작은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찻집 이름은 정이었어요. 간판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찻집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성만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정희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진 사이에는 영자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 사진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데요. 미연이 걱정했지만 영자는 괜찮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건 우리의 진실이야.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영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찻집 개업 첫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영자가 내려주는 차를 마시고 나서는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영자 씨, 차가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이 사진들은 누구예요? 마을 이장님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물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분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기억해드리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영자의 담담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영자의 넓은 마음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찻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희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30대 여성이었는데 정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영자의 주소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모가 마지막에 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신보다 훨씬 현명한 분이라고요. 조카딸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정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에 뭉클했어요. 정희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조카딸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성만과 정희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가 영자에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영자 씨, 당신 덕분에 저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어요. 5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성만은 정말 좋은 부인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이 사진들은 이제 당신이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편지를 읽고 나서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의 마지막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새로운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성만과 정희,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었지만 영자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있네요. 영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찻집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소문이 나서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영자의 차 솜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젊은 손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자신이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가을날 미영과 진수가 함께 찻집을 찾아왔어요. 두 아이 모두 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미연이 말했어요. 그런가? 엄마도 그런 느낌이야.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잘 지내시니까요. 진수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찻집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희 씨,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바람이 살포시 불어와 찻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성만과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찻집 정의에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새로운 인생도 그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후회할 것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자가 찾은 진정한 평화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자 씨는 결국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이라도 알아야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영자 씨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랑의 형태는 달라도 영자 씨의 마음만큼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다면 용기 내어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